이번 시간에는 준공 서류 작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전송 시스템 구축 공사의 56페이지부터 83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려웠던 전송 시스템 구축 교육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NCS 기반 전송 시스템 구축 시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여러분, 설계 내역서, 발주 시방서, 설계 도면, 장비 실장도, 발주 품위서, 장비 매뉴얼 등등등. 이 서류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전송 시스템 구축 공사와 관련된 서류들인데요. 이처럼 전송 시스템 구축 공사 시 챙겨야 할 서류들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전송 시스템 구축 공사 완료 시에 필요한 서류 있죠. 준공 서류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전송 시스템 공사 관련 서류 준비와 준공 서류 작성에 대해서 알려주실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창기입니다. 오늘은 준공 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생님, 준공 서류 작성 왜 중요할까요? 네, 모든 공사는 착공으로 시작하고 준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특히 마무리 시점에 준공 서류 작성은 공사에 들어간 자재비,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정산하는 데 필요한 근거 서류가 되므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류 작성이 잘못되면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혹 생기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 중에 근거가 되는 문서가 많이 생성되고 보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준공 서류의 제출 시기는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준공 서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도 있을까요? 네, 준공 서류는 준공계를 비롯하여 공사의 마무리를 통보하는 절차이므로 제출 양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공사 산출 내역서는 준공 정산 시 공사 대금의 산출 근거이므로 수식 오류나 세금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주처마다 상이한 준공 서류를 요청하므로 목록 및 수량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개그맨 정현수 씨에게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 지금 바로 확인하실까요? 사무실에서 허겁지겁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현수 씨. 그나저나 큰일이네. 어떡해. 이번 주까지 다 작성해야 할 이 준공 서류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큰일인데. 진짜. 다 해내야 되는데. 그래, 해보자. 해봐. 뭐야? 준공 정산액?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나 진짜. 나 수학 진짜 못해. 준공 정산액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꽉 막히네. 좋았어. 교수님한테 한번 연락해보는 거야. 그래. 자, 교수님. 우리 교수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이 준공계를 제가 계산하고 있는데, 준공 정산액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준공액에서 이 계약 금액을 빼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역시 뭐 우리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기 식사 한번 하시죠. 콩나물국밥 3,800원. 맛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역시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가보자. 자. 교수님의 조언을 받고 되는데. 막힘없이 쭉쭉 내려가는 현수 씨. 실력을 나날이 쑥쑥 키워간다. 와,
현수 씨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조언을 받아 해결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대견스럽네요. 그렇습니다. 준공서류의 경우 챙겨야 할 서류가 많은데 오류 없이 꼼꼼히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면 전송 시스템 공사의 시작과 끝이 모두 서류 작성인 것으로 보여져요. 정말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NCS 학습 모듈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준공 서류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NCS 학습 모듈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면 여러분은 공사가 완료된 전송 시스템 구축 장비의 전송 특성 시험 결과를 작성할 수 있고, 전송 시스템 구축 공사에 소요된 노임, 자재, 산출 내역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송 시스템 구축 관련 안전관리 일지를 작성, 취합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도면 작업계획서에 의거해서 전송 시스템 설치, 공정, 과정별 구축 완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준공검사 요청을 위한 준공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학습 내용으로는 공사 관련 서류 준비와 준공 서류 작성입니다. 이번 시간에 선수학습으로는 정보통신개론, 교과목, 자재발주 검수, 시험, 선로 설비의 이해, 광전송 장비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의 핵심 용어는 준공계, 착공계, 설계 내역서, 설계도면, 구축공사, 원가계산서, 일위 대가표, 예정공정표, 표준시방서, 설계변경 내역서입니다. 공사 관련 서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량산출 기준은 공정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와 추가 고지사항, 수량산출 방법, 단가 정의로 구성됩니다. 공정분류체계상에 명기된 약언은 수량산출의 기본 단위를 의미합니다. 총괄집계표는 공통공사비와 단위시설별 공사비로 구성되는 공정별 공사비와 재잡비 및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산출 내역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해당 서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6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량 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작성한 산출 내역서는 기성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의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구축 관련 각종 서류는 결과물을 지정된 공사 기간 내에 시공이 되도록 하는 서류이고, 공사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으로 완료하고 작업의 안전성 확보하며 상세한 계획 수립으로 변화 및 변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 관련 일지 작성 시 고려사항은 시공자가 작성하는 공사일지는 그날 작업한 내용을 기록하되, 착공계를 제출할 때 제시한 공사추진 예정공정표에 준하여 그 일정대로 현장에 시공한 내용을 기록하고 금일 작업한 내용을 기록 유지합니다. 공사일지의 기록 내용은 주로 그날의 시공 내용과 투입되는 인력수, 그리고 투입되는 자재량을 기록합니다. 장기 공사인 경우는 주간 및 월간 공정을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공정률을 기록합니다. 장기 공사일 때는 몇 차례 시공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기성준공을 실시합니다. 공사일지 양식이나 내용은 어떤 규정에 준하기보다는 공사 현장과 감독부서의 현장 관리에 적합한 방향에서 회사의 기준이나 규정을 따라 표준화된 양식으로 관리합니다. 공사일지에 기록하는 인력이나 자재의 수량 기입은 설계 시 산출한 인력 산출서와 자재 산출서를 기준으로 층별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자재 투입은 현장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감독자로부터 검사받는 자재
하나여 기록합니다. 수행 내용인 특성시험 측정 및 공사 관련 서류 작성하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송시스템 구축 장비의 특성시험 결과를 작성합니다. 구축된 전송 시스템의 장비별로 입출력 임피던스, 노화 포트의 노화 감소 여부 등 시스템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측키를 사용하여 결과 보고서에 작성합니다. 계측 대상 전송 장비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시스템 전원 공급 모듈의 이중화 여부 및 상태를 분석합니다. 상위 및 하위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파악합니다. 시스템 및 단말기, 광, 루프, PCM, MDF, L2, L3 상태를 파악합니다. 시스템에 연동되어 접속되는 장비 및 단말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시스템의 설정 통과 기준 등에 대하여 분석합니다. 대상 장비에 대하여 특점 시험을 하고 결과를 작성합니다. 측정 대상 장비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시스템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전송 시스템 장비의 상전을 인입한 상태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며 연동 국사의 장비와 링크가 살아있는지 확인합니다. 광 슬롯의 LED 상태를 확인하여 입전 슬롯 장착 여부 및 케이블장 탈착 여부를 점검하고 동작 여부를 파악합니다. 계측기를 이용하여 측정치를 작성합니다. 케이블 탈부착 시 전송 시스템 상태의 알람 여부 및 파라미터 변경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장비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공사 산출 내역서 항목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내역번호란에는 단계별 일련 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항목란은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일반 관리비, 이윤, 공사 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직접 공사비의 가솔공사, 공통장비, 현장관리는 단위시설, 공정별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비용을 말합니다. 단위시설, 공정별 공사비에 대한 세부 내역 항목은 단위시설별 또는 정보통신공사 수량 산출 기준, 공정분류 체계의 대분류 공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산출 내역서에 기술된 공정의 작업이 특정한 제한을 받는 경우 그 제한사항은 해당 항목에 기술합니다. 구축공사 관련 제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일지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체적으로 주어진 작업에 대하여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기록하는 일지입니다. 공사감독 일지를 작성합니다. 공사의 현장감독이 기록하는 공사감독 일지에는 그날 공사의 시공 내용과 인력 및 자재 수급 사항을 기록합니다. 현장에서 기록하는 공사 일지와 작업 내용이 일치되게 기록해야 하며 추진 공정률도 기성금 청구를 해올 경우를 대비하여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공사감독 일지는 설계 시 층별로 산출한 소요인력 산출서, 수급자재의 산출서, 그리고 반입자재의 검사 신청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서 기록 및 결제를 시행합니다. 공사 현장에 각종 자재를 반입하고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에게 반입자재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반입할 자재의 규격, 시험품은 시험 성적서 등으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서류 작성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서류의 작성 및 제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준공서류의 작성은 국내외 모든 준공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도급 현장도 일반 공사 현장에 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서류의 1차적인 작성 책임은 해당 현장소장에게 있습니다. 최종 준공 시점의 현장소장은 준공서류를 완성하여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장 착공 시점에서부터 준공 시점의 전 과정을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완공 후 현장 전경 사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촬영하도록 조치합니다.
준공서류 내용 중 발주처에 보고한 내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특기사항으로 별첨합니다. ISO 품질 기록은 품질 보증 절차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준공서류는 현장 준공 후 30에서 9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준공서류의 검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 담당자는 준공 전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준공서류의 종류 및 범위에 기술된 준공서류 및 기타 제반 문서들을 사전에 점검, 지도하여 현장에서의 임의 폐기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현장 구축 담당자는 현장에 준공서류 중 누락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현장 소장에게 보완하도록 필요한 조치해야 합니다. 준공서류 작성하기를 순서대로 설명하면 첫 번째, 구축 완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구축 완료 보고서는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완료가 된 작업에 관한 내용을 문서화하고 구축 완료에 대한 사항을 내부에 보고하거나 발주처에 제출하기 위해서 문서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서식 항목 검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발주처마다 내부 규정 양식 또는 완료 보고서 등 서식을 상이하게 요구하므로 구축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미리 서식을 다운받아 검토해야 합니다. 감독 일지상의 작업 일보와 구축 완료 보고서상의 작업 소요 시간이 동일하게 보고되어야 하므로 관련 통계 항목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구축 완료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 완료 보고서의 핵심적인 기능은 구축 업무의 완료 사실을 보고 제출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업무를 완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기간, 업무 처리 시에 발견된 문제점, 참고로 알아두어야 할 점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의 개요, 결과, 구축 후 예상되는 결과를 명확히 작성하고 작업에 관하여 완성된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작성이 모두 끝나면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파악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준공개 서류를 작성하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공개 서류 목록을 검토하고 준공개를 작성하며 준공 도면을 작성합니다. 준공 서류 작성 시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른 현장 대리인의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관리자의 자격요건이 실제 공사 투입 인원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발주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요청 문서가 다를 수 있으며 추가 준공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준공개 작성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공개 표지는 준공개 제출을 위한 갑지 역할을 하므로 공사명, 계약금액 등 일반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일 시 착공일, 준공일, 준공검사 예정일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준공검사원은 준공하였음을 확인하는 약정서로 공사 전반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기 위한 일종의 공사 종료 확인서이므로 계약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공사감독은 준공감독조서 작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사비 책정 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공사준공 금액을 결정하는 문서이므로 세심하고 정확하게 물량을 계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초기 설계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 내용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환산 총 공사비를 도출합니다. 준공도면 작성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준공도면은 설계 발주 당시에 도면을 참조하여 실제 현장 구축 당시의 변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준공표지에는 공사명, 준공일, 설계자, 검토자, 구축 현장 설명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표지 외 도각 레이어를 별도로 지정하여 그려야 합니다. 도면 목록표는 도면 표지를 포함하여 준공 도면의 페이지 수, 내용, 설명, 현장, 축척 등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도면의 축척은 설계 발주 당시의 축척을 적용하되 준공 도면과 실제 축척이 상이하면 넌 스케일 표시를 해야 합니다. 배관 배선 및
구축 도면 작성은 설계 발주 도면을 참조하여 구축 당시의 루트, 지작물, 실제 배선 현황 등을 준공 도면에 그리고 시설 현황을 작성합니다. 구축 작성 도면상에 그리기 힘들거나 언급할 내용이 많을 때는 별도의 도면을 추가하고 상세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준공사진은 공사 구축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 사진 및 장비의 전면 모습, 컴피그 현황, 케이블 포설 현황 등을 사이트별로 촬영하여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준공서류 작성의 수행 팁은 준공계 작성 시 하자 처리를 위한 항목도 첨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준공검사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도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준공계 작성 시 하자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운영관리 방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특성 시험 측정 및 이 공사 관련 서류 작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러한 작업들을 좀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송 시스템 구축 설계 내역서, 전송 시스템 구성도, 전송 시스템 장비 매뉴얼, 계측기 사용 매뉴얼을 준비하셔야 하고, 안전 유의 사항으로 교육시설물 안전수칙과 상황 발생 시 보고 전파 체계를 교육장에 부착하고 축제하도록 하여 안전에 유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렇다면 이 특성 시험 측정 및 이 공사 관련 서류 작성하기 이 수행에 있어서 중점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송 시스템 구축 장비의 특성 시험 결과를 작성하고 구축공사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며 구축공사 관련 제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네, 이 특성 시험 결과 자료와 이 구축 공사 관련 서류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실습에 이해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저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먼저 계측 대상 전송 장비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시스템 전원 공급 모듈의 이중화 여부 및 상태를 분석합니다. 상위 및 하위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파악하고 시스템 및 단말기, 광 루프, PCM, MDF, L2, L3 상태를 파악합니다. 시스템에 연동되어 접속되는 장비 및 단말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시스템의 설정 통과 기준에 대하여 분석합니다. 대상 장비에 대하여 특성 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작성합니다. 선생님, 여기 뒤쪽에 LED 불빛 이게 반짝반짝 거는 걸 보니까 이 모두 잘 동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불빛의 종류에 따라서 현재 동작 상태를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전송 장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좀 컴퓨터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이 바로 관제 시스템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전송 장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비의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그 스마트홈인가 뭐 그래서 집에 있는 이 가전제품과 같은 것을 이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지 않고 이 컴퓨터나 이 스마트 기기로 이렇게 제어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컴퓨터로 제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비실에 가서 스위치로 제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야,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것들이 모두 이 구축 공사 관련 제반 이 서류들인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죠? 네, 너무 많네요. 네. 모든 공사는 네. 실제 행하는 것만큼 서류가 생성되는데 이는 하나하나가 근거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공사하랴, 뭐 서류 작성하랴,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공사 중에 작성해야 할 중요한 서류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네. 안전교육 일지인데요. 아, 예. 안전관리 일지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체적으로 주어진 작업에 대해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기록하는 일지입니다. 그리고 네. 공사감독 일지인데요. 이것은 공사의 현장 감독이 기록하는 공사감독 일지라고 그날 공사의 시공 내용과 인력 및 자재 수급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성해야 할 서류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선생님. 공사 관련 제반 서류는 공사 준공 후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근거이기 때문에 양보다 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성의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야, 선생님 오늘도 함께 했는데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특성 시험 측정 및 공사 관련 서류 작성하게 돼서 저희가 함께 알아봤는데 여기서 오늘 이 시간과 관련한 수행 팁으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특성 시험 시 케이블의 종류, 길이, 커넥터의 특성 등에 따라 측정치가 변하므로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해야 하며 산출 내역서는 설계 내역서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설계 변경 내역을 반영해 작성합니다. 또한 공사감독 서류는 일일 작성이 원칙이지만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의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계측 대상 전송 장비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둘째, 모든 공사는 실제 행하는 것만큼 서류가 생성됩니다. 셋째, 안전교육 일지와 공사감독 일지를 기록합니다.